네, 그러면 드론반의 맨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4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젝트 28의 팀장을 맡고 있는 양석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드론 서비스는 바로 재난 현장 대피 유도, 즉 드론이 재난 현장에 나가 대피 유도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빛과 소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GCS로 드론에 부착한 스피커를 제어할 수 있을 것, 그리고 GCS로 드론에 부착한 LED 매트릭스를 제어할 것, 그리고 GCS는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적절하게 제공할 것. 네, 이 개발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드론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일단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보고를 받은 현장 전문가가 나가게 돼서 현장에 도착한 직후 상황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시민 대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한 그 지점이 보통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척척 산중에서 그런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패닉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접근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일단 출동하는 그 역할을 드론이 먼저 해보면 어떨까? 출동해서 시민 대피 안내를 먼저 수행하면 어떨까? 이런 주제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프로젝트 추진사항 일단 먼저 팀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28은 평균 만 나이 28살의 3명의 남자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그리고 각자 LED 매트릭스, 그리고 스피커, 그리고 GCS 편의 기능을 조금 더 개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28이라는 이름은요, 이 평균 만 나이 28살을 좀 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찬란하고 열정적으로 보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수행 일정 넘어가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및 활용 기술인데 이 부분은 책자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의 간단한 시스템 데이터 흐름도입니다. 저희는 GCS 측에서는 MQTT 브로커로 중계되는 무선 통신을 이용해 마블링크 데이터를 전달해서 드론이 이를 받고 스피커나 LED를 제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발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드론 팀들이 많이 GCS를 설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겹치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재난 현장 대피 유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팀 내에서 LED 매트릭스의 전문가를 맡고 계신 백지현 씨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매트릭스 컨트롤을 맡은 백재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LED 매트릭스를 제어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쪽이 자바 쪽이고였고 C++ 위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코드 오픈소스를 이용했었는데 그것을 찾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배선 연결하는 연결 구성도고요. 이렇게 LED 매트릭스라는 것을 LED 매트릭스의 인풋에 있는 그런 선들을 라즈베리에 있는 40개 GPIO 선에 연결을 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스 코드이고요. 네, 이렇게 리눅스 명령어를 통해서 LED를 구현한 최초 구성원 영상입니다. 네, GCS에 이런 LED 매트릭스 기능을 탑재를 했고요. LED 매트릭스 기능은 총 5개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고정 글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흐르는 글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정 이미지, 네 번째는 흐르는 이미지, 다섯 번째는 동영상 기능이 있습니다. 고정 글자인데요. 고정 글자는 자기가 원하는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평소에 저장을 해서 편리하게 호출하여서 LED를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색깔까지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타난 문구가 오른쪽에 라벨에 나타낼 수 있도록 자기가 무슨 LED를 지금 출력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은 흐르는 글자. 말 그대로 글자 그냥 고정 글자에서 그 글자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그 이미지, PNG 파일이나 JPG 파일을 그냥 고정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흐르는 이미지입니다. 동영상 한번. 네. 그래서 재생을 누르면 네, 이렇게 이미지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고정 이미지와 다르게 PPM 파일, 즉 PNG나 JPG 파일이 아닌 픽셀 이미지로 간단하게 재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PNG나 JPG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오른쪽으로 왼쪽 이동을 하면서 구현하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출력해주세요. 출력하겠습니다. 출력 됐다. 네, 애니메이션이나 MP4 파일이나 WAV 파일이나 WAV 파일이나 거의 모든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다음은 스피커 제어 같은 변인석 군이 진행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 스피커를 사용한 이용은 상황시에서 구조자가 드론을 통해서 재난자에게 음성으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사용했고요. 구현 방법은 일단 상황실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고 음성 파일을 생성하면 그 음성 파일을 MQTT 통신으로 드론으로 전송하고 그 드론 안에서 음성 파일을 재생하게 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녹음 버튼을 클릭해서 마이크로 음성을 녹음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녹음을 중단한 다음에 녹음된 그 음성 파일을 확인을 하고 그 음성 파일이 의도대로 녹음이 되었으면 송출 버튼을 눌러서 드론을 전송 후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국박스도 만들었는데 콩국박스를 만든 이유는 행동 지침이나 사람의 음성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소리를 방송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콩국박스 목록에는 화재 발생 시 행동 지침이나 사이렌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먼저 콩국박스 목록에서 음성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송출 버튼을 클릭해서 드론으로 송출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라벨이 나오는데 여기서 송출되고 있는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출되고 있는 음성을 중지하고 싶으면 중지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설명하면은 사용하는 도구로는 변환기, 라즈베리 파이, 스피커가 있는데 먼저 변환기는 그 렉 단자를 USB 단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USB 허브하고 그리고 렉 단자를 사용했습니다. 하드웨어 연결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 먼저 저음질 음성을 사용할 시하고 고음질 음성을 사용할 시가 있는데 저음질 음성을 사용할 시에는 먼저 그 데이터 손 같은 경우에는 OMX 플레이어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렉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돼서 렉 단자에 연결했고 전환선 같은 경우는 USB 포트에 연결했습니다. 고음질 음성을 사용할 때는 알사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USB 포트로부터 데이터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선도 마찬가지 USB 포트를 받고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그 스피커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개발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한 가지는 스피커의 잡음이 발생하고, 다른 한 가지는 고음질 음성 파일을 전송할 때 용량이 너무 커서 전송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결 방법을 생각했는데, 스피커 잡음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다른 장치로부터 불규칙한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전원선을 BDC를 통하여 직접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음질 음성 파일 전송 지연인데, 해결 방법은 음성 파일이 아닌 마블링크 메시지를 전송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저장된 음성을 재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없을 시에는 MQTT로 음성 파일을 전송하여 저장하고 다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양석원 분이. 네, 그러면 제가 맡았던 GCS 추가 편의 기능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내용은 저희 주 프로젝트의 목적과는 약간 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편의 기능 하나는 바로 미니보드입니다. 네, 여기서 이 개발했던 그 개발 기능이 모여있는 구역에서 어떤 특정한 버튼을 누르면 보이지 않던 웹 게시판이 나타나는데요. 이 게시판은 바로 그 GCS 사용자 간의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과정 중에 배웠던 스프링 프로젝트를 아파치 팝켓에서 구동시켰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하단에 약간 자그맣게 붙여져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터널라비스 CSS라는 그 웹 프론트 U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캐러셀 컴포넌트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러셀 컴포넌트라고 한다면 바로 요즘 되게 많이 유행하던데요. 이게 한 페이지가 이렇게 앞에 보여지고 그 스와이프에 맞춰서 옆에 있는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요. 저는 이런 컴포넌트를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첫 페이지에 가장 최근 메시지가 보이고, 그리고 왼쪽에는 입력품이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계속 그 이전의 메시지를 스와이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그 시연을 바로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요소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니보드. 미니보드 이름이 똑같구나. 맞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게 동영상의 제목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고. 네, 일단 보시면 바로 그냥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스와이프를 통해서 전에 올라왔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입력품이 있고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글이 길지 않네요. 바로 데이터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뭔가 상호작용 요소로 그냥 아무나 클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서 데이터베이스의 각 게시글의 클릭 수를 저장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GCS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누르게 되면 그냥 기존에 쓰던 입력폼에 바로 내용이 올라와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수정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경우 삭제한 게시글이라고 뜨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부서집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했던 기능은 바로 스킨 테마 선택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기능이었는데요. 여기서 맨 위에 있는 버튼을 제목을 누르면 스킨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5가지 스킨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각 스킨마다 고유한 그 CS 스타일과 그리고 허드 색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2개의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프로젝트 폴더에 테마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타일 속성을 저장하는 CSS 파일과 그리고 허드의 색상 정도를 기록하는 XML 파일을 이용해 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뭔가 쎄한 기분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조작하면 자신에 맞는 스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스킨을 개발할 수 있는 제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바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스킨이 바로바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있는 모든 스타일 속성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어떤 스킨을 기반으로 뭔가 나에게 맞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지금 선택한 메트로블루라는 이름의 스킨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테마 폴더에 들어가서 메트로블루라는 이 2개의 스타일 시트와 XML 문서로 복사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스킨을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러블리 핑크라는 것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일단 먼저 CSS 파일을 조작해서 분홍색으로 화면 배경이 바뀌는지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연 선택을 했을 때 나올까요? 일단 리스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적용하면 바로 러블리 핑크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허드 색상을 정의하는 문서를 조작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기 보이면 위에 있는 요소인 컬러 1이 이 많은 하늘색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색으로 바꿔서 적용해보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적용하면 자주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 색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늘 색상이 그라디언트다 보니까 조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 그라디언트의 중단점을 하나 제거했는데요. 그리고 하늘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는 내용을 적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나 보니까 역시나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혼란스러운 하늘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중단점을 늘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짧게 중단점을 설정한 다음에 색깔을 마구마구 바꿔보았습니다. 네,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주제가 지금 뭐예요? 네, 주제가 편의 기능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발한 방법에 대해서 돌아가 보면 일단 저희가 그 GCS를 구성하는 GCS의 UI를 구성하는 클래스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스킨 선택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파일을 읽고 적용하는 내용을 만들어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작성해둔 허드 컨트롤러라는 그 클래스에 컬러 세팅이라는 이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파일을 읽고 적용하는 순간 이 XML 파일, 그 CSS 파일 같은 경우는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XML 파일 같은 경우는 읽고 파싱을 해서 그리고 컬러 세팅이라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주입하는 형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테스트 영상이에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이 주제에 관한 비행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드디어. 네, 너무 그게 강렬해서. 뭐랄까요? GCS 이거 뭐지? 이거죠.
본 플레이어가 튀어나왔네. 일단 연결 설정하고 연결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연결이 되면은 상태 데이터에 상태가 나옵니다. 불필요한 거 좀 쓸게요. 시연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다른 팀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GCS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네. 마우스가 이거 패드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미션을 주면 이렇게 비행을 하는 모습이고, 네, LED도 마찬가지로 이게 원하는 이미지로 출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낮이라서 잘 안 보이고 카메라 화질이 좋지 않아서 모든 프린트가 원활하게 보이지 않는데, 네, 저런 식으로 사운드와 LED를 이용해서 구조재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4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